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56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자꾸 회차가 쌓이다가 보니까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진다기보다는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아지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셔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차곡차곡 하시다가 보면은 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다가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슬쩍 이렇게 가랑잎에 옷 젖듯이 물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기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기성은 석삼자에 기열기자에 별성자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기한 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는 천간에 떠 있는 걸 말을 합니다. 천간은 하늘이다 보니까 천간에 떠 있는 세 가지의 기한 어떤 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글씨 이런 의미가 설명이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내용들은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작용이 빠르고요. 효과도 빨리 일어나고 주변에 드러나 있는 내용들로 보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눈에 띄게 작용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보죠. 삼기성이란 기한 수기를 발휘함으로써 굳건한 정신이 굳건하고 총명하며 학문과 재능이 탁월하며 명조가 청하고 성격이면은 귀명이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숫자가 빼어난 숫자지요. 빼어난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굳건하고 총명하며 학문과 재능이 탁월하며 명조가 여기 청하다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겠죠. 잡스럽지 않다는 걸 말을 합니다. 성격이 되면은 이제 간무경 여기 삼기성이 제대로 기를 이루고 청하면은 귀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삼기성은 크게 말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삼기성은 을병정 전상삼기, 간무경 지상삼기, 신임계 인중삼기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천간에 있는 10자 중에 기토를 빼고 나머지 9글자가 삼기성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기성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글자가 천간에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기성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삼기성도 또 각자마다 좀 특징이 있죠. 천상삼기와 지상삼기와 인중삼기로 나누는 거 보니까 뭐 천상삼기가 좋고 지상삼기가 나쁘고 뭐 인중삼기가 세 번째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각각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이런 의미지 이걸 뭐 좋고 나쁘고 상중하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을병정 전상삼기가 있으면은 총명하고 학문에 통달하며 그래서 을병정이 있으면은 학문과 인연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간무경 지상삼기가 있으면은 부귀와 장수를 누린다. 그 다음에 신임계 인중삼기는 신동이나 수제 소리를 듣는데 일득일실로 음란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을병정 천상삼기는 총명하고 학문에 통달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어떤 정신이 좀 고차원인 것 같고요. 또 원론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거에 인연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학자 타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뚜렷하게 설명이 되겠지요. 근데 간무경 지상삼기는 부귀와 장수를 누립니다. 부귀와 장수는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지상삼기라고 하는 것들처럼 간무경은 부귀와 장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부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장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임계 인중삼기는 신동이나 수제 소리를 듣는데 재능이 뛰어나다는 걸 말을 하죠. 그런데 일득일실로 음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말은 신임계 같은 게 있으면은 재주가 많고 어떤 능력이 있다. 끼가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그 재주와 끼를 발휘해서 아주 뚜렷하게 역할을 합니다만은 잘못될 경우에는 음란함에 빠지기 쉽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기성은 일간부터 연간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최고의 기격으로 쳐주는데 을일
병월, 정년 이런 것들 을병정, 천상삼기 같은 경우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간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일, 뭐 무경이 이제 월의 무, 그다음에 연의 경 이런 걸 말을 하겠죠. 최소 일간은 한 글자에 있어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꼭 뭐 갑을이 일간에 있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 글자 중에 하나는 꼭 일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귀기가 아주 뚜렷하게 작용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삼기성과 천을기운이 함께 있으면 더욱 길하며 포부가 크고 높으며 다재다능하고 학문에도 능통하며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어 그 이름을 널리 빛낼 수 있으나 형, 충 등의 흉사를 범하면 귀함이 무력해집니다. 모든 귀한 것들은 늘상 말하지만 귀하고 좋은 것들은 많으면 안 되고요. 또 거기다 좀 덧붙이면 형충이 되거나 공망이 돼서 그 작용이 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청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청하게 될 때 귀함을 작용하는데 청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귀하게 작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귀함이 무력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기성이 있고 삼합을 이루면은 국가의 주춧돌과 기둥감이 될 훌륭한 명조이거나 그러니까 형충이라든가 공망은 좀 안 좋게 봅니다만은 합 정도는 괜찮게 본다는 의미겠죠. 삼합이 되거나 하게 되니까 또 삼기성이 있고 공망이 함께 있으면 생왕하면 탈속초인하나 부나 권력이 아첨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도의 일각을 이룹니다. 공망을 좋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생왕하면 탈속초인으로 근데 현실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기성이 있는데 공망이 있었을 때는 속세를 떠난 삶이 좋지요. 뭐 산에 올라가서 도를 이룬다라든가 큰 어떤 정신적인 성취를 하는 것은 맞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혼자 속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기성이 있었을 때는 조금 좋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공망과의 같이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기성과 겁살이 함께 있으면 기품은 원대하고 허욕이 많으나 고집이 세고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기성은 대운에서도 적용됩니다. 명조에 간무만 있는 경우 대운에서 경을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해당됩니다. 세자가 다 있어야 삼기성의 작용이 있는데 사주에서 두 자만 있을 때 한 자가 대운에서 만나게 될 때는 그 삼기성의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운에 있어도 그 작용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 운에서 만나다 보니까 운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감의 문제가 있어서 영원하다, 장구하다, 오래 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 있는 것보다는 역시 사주에 있는 것이 그 작용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년, 무인월, 갑신일, 을축시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주를 늘상 볼 때마다 하는 말은 보자마자 오행을 먼저 붙여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붙이면은 을목은 음의 목이고요. 간목은 양의 목, 무토는 양의 토, 경금도 양의 금이고요. 축토는 음의 토, 신금도 양의 금입니다. 그 다음에 인목도 양의 목이죠. 술토도 양의 토입니다. 이거는 오행이 갑이 목이 3개, 토가 3개, 금이 2개인 화와 수가 없는 오행이 좀 편중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그럴 때 목에 대해 설명, 화에 대해 설명, 토에 대해 설명 좀 하시고 없는 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좀 해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을 따져봤으면은 을목은 간목이 일간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과 수를 찾는데 월지에는 2.5점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주는 4.5점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남자 사주지요.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4.5점이면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오행에서 수와 목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 때로는 쭉 흘러서 수, 때로는 목, 뭐 이렇게 수 이런 식으로 오행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운은 뭐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천간에 합이 있느냐? 뭐 천간에 합은 살펴봐도 없죠.
또 지지의 합이 있느냐? 지지에도 뭐 굳이 뭐 인호술이 여기 5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저 지지의 합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간에 충이 있느냐? 갑경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지지에도 충이 있느냐? 인신충이 보이고요. 또 지지의 형은 축과 미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반형이 있는데, 여기 미가 오면은 아마 40대 때 형살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한번 맞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과 신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가 빠져 있죠. 그래서 20대 때는 운도 좋지 않을 때, 요럴 때 어떤 형살의 작용, 요럴 때 어떤 이런 형살의 작용까지도 한번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은 이제 경술생이니 70년생이지요. 그럼 이 사람은 50대 대운으로 들어가는데 갑신대운입니다. 제가 일주와 대운이 같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뒤에 가면 또 더 배울 겁니다. 그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행의 합병축에 대해서 육친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은 을목은 겁재죠. 그 다음에 무토는 편재입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편관이지요. 축토는 정제입니다. 신금은 편관이고요. 그 다음에 인목은 비견입니다. 술토는 편재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에 재가 많이 있습니다. 간목이 편관이 좋다라고 합니다만은 신약한 편관은 쓰임새가 좀 약합니다. 또 나중에 또 일주론에 대해서 설명하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갑신일주는 조금 배우자 운이 좋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신약한 사주에 갑신일주에다가 충까지 맞고 있죠. 때로는 형까지 오면서 또 축술미의 쌍형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배우자 운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제도 마찬가지죠. 신약한 사주에 재가 많을 때 재다신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다신약일 때는 네 가지에 공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배우자 운이 약하고, 아버지의 인연이 없고, 그 다음에 돈의 인연이 없고, 건강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뭐 굳이 얘기하면 학업도 좀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운성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지요. 12운성은 대궁, 그 다음에 편관은 절궁, 그 다음에 인목은 관이지요. 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편제도 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양과 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절궁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초년에는 좀 왔다 활동적으로 움직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공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갑신일주는 공망이 신자리에서부터 갑을 읽어간다고 했습니다. 지지에서 정관을 읽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하면은 오미가 공망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오와 미는 없죠? 오미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천을귀인을 한번 찾아보죠. 천을귀인은 간목은 축토가, 간목은 축과 미가 천을귀인입니다. 근데 천을귀인이 시지에 있죠. 근데 시지에 있습니다만은 늘상 얘기합니다만은 천을귀인이 있는 것 자체는 아주 좋다. 정제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 여자는 재물의 인연에 나중에 노년에 한번 올 것 같죠. 운에서 받쳐주면은 옵니다. 신약한 사주다가 보니. 근데 이게 이제 천을귀인이 귀하게 작용을 하려면은 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멀리 있기는 하지만은 축술의 작용이 있는데 아마 이때 미대운에 한번 이럴 때는 이 정제가 천을귀인의 작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움을 겪긴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면은 삼재는 띠를 가지고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삼재는 인호술띠는 삼재의 띠는 방합인년에 방국인년에 삼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호술띠는 신유술년의 삼재입니다. 그래서 신유술년의 삼재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지금 현재는 당장 삼재는 아니겠다. 또 이 사람은 금국입니다. 삼재가 금이다 보니 이 사람은 오행적으로도 삼재가 될 때마다 매우 힘들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삼재가 이게 금의 기운인데 이 사람은 간목은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죠. 이 사람 사주에서는 수와 목의 운이 필요합니다.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다 보니 삼재가 될 때마다 대운이 안 좋은 대운이 될 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뭐 인생이 좀 순탄하다가 어렵다가 기복을 많이 타고 있는 사주 같습니다. 또 사주가 양의 기세가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보다는 양의 기세가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 갑과 무와 경이라고 하는 것을 천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성은 있고요. 뭐 여자가 남자 뭐 이런 데서 의존하거나 뭐 배우자 덕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외향적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제복도 많이 돈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이 버는 반면에 그걸 유지하고 가느냐, 계속 그걸 관리를 잘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느냐,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가 운이 왔었을 때는 돈을 벌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다른 구성들이 옆에 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막 번갈아 가면서 오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막 기복을 많이 타면서 제복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배우자도 뭐 이 사람이 배우자와 관계도 썩 좋지 못합니다. 남편이 못했다라기, 남편이 못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배우자 복이 좀 없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자 입장에 따지면은 남편 입장에 따지면 배우자가 차분하기를 바라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좀 원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또 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